한국 로봇? 그거 그냥 깡통 아닙니까? 줘도 안 가질 쓰레기를 왜 만듭니까?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상해의 거대 기업 시노테크 본사. 수백 명의 중국인 연구원이 내뿜는 비릿한 비웃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웁니다. 중국은 한국의 천재적인 능력을 시기해 핵심 기술만 가로챈 뒤 전 세계 언론 앞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후진국형 장난감이라 폄하하며 한국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한국인은 기술을 만들 줄 모른다는 저질스러운 조롱과 멸시가 빗물처럼 쏟아지던 날, 한국은 오직 대한민국 기술자의 배짱 하나로 그 지옥 같은 곳을 견뎌냈습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한국 로봇은 끝났다고 비관할 때 현대는 묵묵히 10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아틀라스가 그 위대한 물구나무를 서는 순간 조롱하던 자들의 입은 경악으로 얼어붙고 맙니다. 지금 그 짜릿한 역전의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감동이 전 세계에 알려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과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AI 로봇 과학자 강진호입니다. 10년 전 오늘을 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습하고 끈적한 공기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짓누르던 중국 상해에 그 소름 끼치던 밤 말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이던 시노테크의 초호화 컨퍼런스룸.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기술의 진보를 축하하는 축배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릿한 조롱과 역겨운 멸시가 뒤섞인 마치 가래침을 내뱉는 듯한 잔인한 비난의 향연이었던 겁니다. 강 선생, 대체 언제까지 이따위 조잡한 설계도를 들이밀 작정입니까? 이런 건 우리 위대한 중국에선 초등학생들 과학 경진대회에도 창피해서 못 내놓는 쓰레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시노테크의 수장 왕웨이 회장이 제 면전에서 서류 뭉치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더니 제가 지난 3년 동안, 아니 꼬박 1000일의 밤을 지새우며 피눈물로 완성한 이족 보행 로봇의 관절 제어 알고리즘 출력물을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쳐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름기 번들거리는 명품 구두발로 그 종이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군요. 종이 위에 그려진 정교한 수식들이 흙탕물에 지워져 갑니다. 그 위에는 단순히 숫자와 기호만 적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로서 제가 품었던 모든 자존심, 그리고 대한민국 로봇의 미래를 향한 제 뜨거운 심장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왕웨이는 그 심장을 구둣굽으로 지식이며 승리감에 도취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수십 명의 중국인 연구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하하하, 한국인들은 다 저런가 봐. 머리는 나쁜데 고집만 세다니까. 맞아, 저런 기술 같지도 않은 걸 들고 와서 돈을 받아먹으려 하다니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군. 그들의 눈빛에는 동료애나 기술자에 대한 예우 따위는 단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에 든 핵심 기술을 모두 빨아먹었다는 비열한 확신, 그리고 이제는 단물 다 빠진 부품처럼 저를 쓰레기통에 쳐넣겠다는 잔인한 탐욕만이 뱀의 눈처럼 번들거릴 뿐입니다. 강 선생,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 같은 기술 불모지에서 온 당신을 우리가 이 거대한 시노테크의 울타리 안에 거두어준 것만으로도 당신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국이 무슨 로봇을 만든다고 그래요? 거긴 그냥 우리 중국이나 서방 나라들의 자동차 껍데기나 가져다가 조립해서 파는 하청기지 아닙니까? 당신네 나라 수준으로는 100년, 아니 1000년이 지나도 우리 중국의 압도적인 자본과 속도를 따라올 수 없단 말입니다. 왕웨이의 목소리는 갈수록 비명에 가깝게 고압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는 이제 저를 넘어 제 조국, 대한민국을 정면으로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나라, 그저 남의 뒷공문이나 쫓으며 남의 것만 베끼는 삼류 후진국이라는 그들의 악의적인 매도에 제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역류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비열한 해킹과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제 모든 연구 데이터를 자신들의 비밀 서버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도둑질을 끝마쳤기에 저라는 존재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목격자일 뿐인 것이죠. 그들은 제 기술을 도둑질하고도 도리어 피해자인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며 마치 자선을 베푸는 척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약 파기 서류예요. 당신이 만든 이 고철 덩어리는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폐기 처분해 주겠습니다. 아, 물론 당신이 그 보잘것없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걸 다시 만들겠다면 말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한국 같은 구멍가게 수준의 나라에서 로봇 사업을 한다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당신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장난감이나 만들며 우리 중국의 발치 아래서 평생 후회하며 늙어갈 테니까. 왕 웨이의 신호에 덩치 큰 경비원들이 제 양팔을 거칠게 낚아챕니다. 그들은 마치 짐짝을 다루듯 저를 끌고 나가 연 회장 밖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칩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연 회장 안에서 터져나오던 그 비열하고 저질스러운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제 고막을 날카롭게 핥힙니다. 연 회장 밖 상해의 거리는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빗물인지 아니면 억울함에 쏟아지는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제 뺨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너진 자존심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흙탕물을 튄 옷을 털어내며 저 멀리 보이는 검은 바다를 응시합니다. 제 등 뒤에서 들려오던 한국 로봇은 쓰레기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의 2인자도 못 된다. 라던 그들의 비열한 함성. 소리가 제 귓가를 때릴 때마다 제 안의 무언가가 단단하고 차가운 강철처럼 굳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복수심보다 훨씬 더 강렬한 것, 바로 우리 대한민국 기술자들만이 가진 지독한 뚝심과 배짱이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던 대한민국, 그들이 폄하하던 우리 선배들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이 땅의 기술력. 저는 그 빗속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맹세하고 또 맹세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아 세운 저들의 가짜 로봇 왕국을 반드시 우리만의 정직한 기술과 꺾이지 않는 집념으로 무너뜨리겠다고 말입니다. 두고 봐라. 반드시 너희들이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어주마. 상해의 비열한 인공 불빛이 점차 멀어질수록 제 발걸음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이제 제 앞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어둠과 가난한 현실뿐이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미 대한민국 현대차 연구소의 뜨거운 용광로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쓰레기 깡통이라 비웃던 설계도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철의 거인 아틀라스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까지 저는 단 1초도, 아니 0.1초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비참한 퇴장이 10년 뒤 위대한 승리의 서막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로봇공학의 성지가 되고 전 세계가 우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날을 위해 저는 지금 지옥 같은 중국을 떠나 내 나라, 내 조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저들의 비웃음은 제 열정의 기름이 되었고 저들의 조롱은 제 엔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 로봇의 시대가 열릴 준비를 마친 겁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그날 상해에서 들었던 비웃음 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려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연구소의 낡은 출입문을 엽니다. 화려한 상해의 마천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연구소. 하지만 이곳의 공기는 그 어느 곳보다 뜨겁게 달구어져 있습니다. 진호 씨, 정말 잘 돌아왔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하는 선배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책상 위에는 수만 장의 설계도와 뜯겨나간 전선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군요. 중국은 이미 수조 원의 자본을 들이부어 전 세계 로봇 시장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로봇들이 뉴스 화면을 도배하며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외칠 때마다 우리 연구진들의 가슴에는 깊은 멍이 듭니다. 중국 시노테크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봤나? 한국의 로봇 기술은 자신들이 버린 폐기물 수준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더군. 팀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저를 내쫓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저열한 민낯은 전 세계 외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국인 연구원은 무능했고 그들이 가져온 기술은 전부 가짜였다며 우리 국가의 명예까지 진흙탕 속에 처박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훔쳐간 제 알고리즘을 마치 자신들이 발명한 것처럼 포장해 시노킹이라는 이름의 로봇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만든 기술에는 혼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외형과 거대한 덩어리에만 집착할 뿐 로봇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섬세한 제어 능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저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훔친 기술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경지가 무엇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뚝심이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연구소 구석에 야전 침대를 펴고 사투를 시작합니다. 중국이 수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 물량 공세를 퍼부을 때 우리는 단 10명의 정예 요원이 서로의 등을 맞대고 밤을 지새웁니다. 돈이 부족해 중고 부품을 깎고 다듬으면서도 누구 하나 힘들다는 소리를 내지 않는군요. 중국의 시노테크는 연일 오만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그들은 대형 전광판에 우리 현대차 로봇을 조롱하는 애니메이션을 띄우고 한국은 영원히 우리의 하청 기지일 뿐이라며 비열한 웃음을 흘립니다. 심지어 우리 연구소 근처까지 스파이를 보내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기술을 바치면 살려주겠다는 모욕적인 제안까지 건네오는군요. 그들의 안하무인격인 태도와 후진국적인 시민의식은 갈수록 도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아틀라스는 조금씩 생명력을 얻어갑니다. 중국산 로봇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출 때 우리의 아틀라스는 어두운 실험실에서 수만 번의 넘어짐을 반복합니다. 무릎 관절이 터져나가고 모터가 타버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저는 왕웨이 회장의 그 비열한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다시 스패너를 잡습니다. 어느덧 5년,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로봇이 완성되었다며 전 세계를 향해 호언장담합니다. 지구상에 우리를 앞설 기술은 없다며 오만의 극치를 달리는군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훔쳐간 알고리즘은 이미 낡은 유물이 되었고, 제가 한국에서 새롭게 창조한 신경망 제어 시스템은 로봇에게 인간 이상의 유연성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구소의 전압이 요동치며 아틀라스의 눈에 푸른 빛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전율합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의 미세한 떨림까지 제어되는 이 완벽한 구동감. 이것은 자본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동료들의 피땀과 조국을 모욕당한 기술자의 한이 서린 결실인 것이죠. 진호 씨, 드디어 끝냈군요.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할 겁니다. 팀장님의 손이 제 어깨 위에서 가볍게 떨립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새벽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중국의 비난과 조롱은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강철로 담금질했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중국에서는 여전히 승리에 도취한 축제가 열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들이 쓰레기라고 비하했던 그 기술자의 손에서 자신들의 가짜 제국을 단번에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중국의 그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릴 준비가 모두 끝난 겁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릅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홀로 삼켰던 그 눈물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저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제 지시에 따라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 강철의 눈빛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자부심, 그리고 끝까지 버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인 것이죠. 자, 이제 보여줍시다. 진짜 주인이 누군지. 제 목소리가 연구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것을 탐내는 자와 자신의 것을 지켜낸 자의 준엄한 심판인 겁니다. 중국의 오만이 하늘을 찌를수록 우리의 반격은 더욱 처절하고 완벽할 것입니다. 저는 강진호입니다. 10년 전 오늘을 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습하고 끈적한 공기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짓누르던 중국 상해에 그 소름 끼치던 밤말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이던 시노테크의 초호화 컨퍼런스룸.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기술의 진보를 축하하는 축배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릿한 조롱과 역겨운 멸시가 뒤섞인 마치 가래침을 내뱉는 듯한 잔인한 비난의 향연이었던 겁니다. 강 선생, 대체 언제까지 이따위 조잡한 설계도를 들이밀 작정입니까? 이런 건 우리 위대한 중국에선 초등학생들 과학 경진대회에도 창피해서 못 내놓는 쓰레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시노테크의 수장 왕웨이 회장이 제 면전에서 서류 뭉치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다니 제가 지난 3년 동안, 아니 꼬박 1000일의 밤을 지새우며 피눈물로 완성한 이족 보행 로봇의 관절 제어 알고리즘 출력물을 바닥에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름기 번들거리는 명품 구두발로 그 종이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군요. 종이 위에 그려진 정교한 수식들이 흙탕물에 지워져 갑니다. 그 위에는 단순히 숫자와 기호만 적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로서 제가 품었던 모든 자존심, 그리고 대한민국 로봇의 미래를 향한 제 뜨거운 심장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왕웨이는 그 심장을 구둣굽으로 지식이며 승리감에 도취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수십 명의 중국인 연구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하하하, 한국인들은 다 저런가 봐. 머리는 나쁜데 고집만 세다니까. 맞아, 저런 기술 같지도 않은 걸 들고 와서 돈을 받아먹으려 하다니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곤. 그들의 눈빛에는 동료애나 기술자에 대한 예우 따위는 단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에 든 핵심 기술을 모두 빨아먹었다는 비열한 확신, 그리고 이제는 단물 다 빠진 부품처럼 저를 쓰레기통에 쳐넣겠다는 잔인한 탐욕만이 뱀의 눈처럼 번들거릴 뿐입니다. 강 선생,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 같은 기술 불모지에서 온 당신을 우리가 이 거대한 시노테크의 울타리 안에 거두어 준 것만으로도 당신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국이 무슨 로봇을 만든다고 그래요? 거긴 그냥 우리 중국이나 서방 나라들의 자동차 껍데기나 가져다가 조립해서 파는 하청기지 아닙니까? 당신네 나라 수준으로는 100년, 아니 1000년이 지나도 우리 중국의 압도적인 자본과 속도를 따라올 수 없단 말입니다. 왕웨이의 목소리는 갈수록 비명에 가깝게 고압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는 이제 저를 넘어 제 조국, 대한민국을 정면으로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나라, 그저 남의 뒷공문이나 쫓으며 남의 것만 베끼는 삼류 후진국이라는 그들의 악의적인 매도에 제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역류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비열한 해킹과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제 모든 연구 데이터를 자신들의 비밀 서버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도둑질을 끝마쳤기에 저라는 존재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목격자일 뿐인 것이죠. 그들은 제 기술을 도둑질하고도 도리어 피해자인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며 마치 자선을 베푸는 척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약 파기 서류예요. 당신이 만든 이 고철 덩어리는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폐기 처분해 주겠습니다. 아, 물론 당신이 그 보잘것없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걸 다시 만들겠다면 말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한국 같은 구멍가게 수준의 나라에서 로봇 사업을 한다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당신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장난감이나 만들며 우리 중국의 발치 아래서 평생 후회하며 늙어갈 테니까. 왕웨이의 신호에 덩치 큰 경비원들이 제 양팔을 거칠게 낚아챕니다. 그들은 마치 짐짝을 다루듯 저를 끌고 나가 연 회장 밖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칩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연 회장 안에서 터져나오던 그 비열하고 저질스러운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제 고막을 날카롭게 핥힙니다. 연 회장 밖 상해의 거리는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빗물인지 아니면 억울함에 쏟아지는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제 뺨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너진 자존심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흙탕물을 튄 옷을 털어내며 저 멀리 보이는 검은 바다를 응시합니다. 제 등 뒤에서 들려오던 한국 로봇은 쓰레기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의 2인자도 못 된다. 라던 그들의 비열한 함성. 소리가 제 귓가를 때릴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고 차가운 강철처럼 굳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복수심보다 훨씬 더 강렬한 것, 바로 우리 대한민국 기술자들만이 가진 지독한 뚝심과 배짱이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던 대한민국, 그들이 폄하하던 우리 선배들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이 땅의 기술력. 저는 그 빗속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맹세하고 또 맹세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아 세운 저들의 가짜 로봇 왕국을 반드시 우리만의 정직한 기술과 꺾이지 않는 집념으로 무너뜨리겠다고 말입니다. 두고 봐라.
반드시 너희들이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어주마. 상해의 비열한 인공 불빛이 점차 멀어질수록 제 발걸음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이제 제 앞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어둠과 가난한 현실뿐이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미 대한민국 현대차 연구소의 뜨거운 용광로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쓰레기 깡통이라 비웃던 설계도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철의 거인 아틀라스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까지 저는 단 1초도, 아니 0.1초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비참한 퇴장이 10년 뒤 위대한 승리의 서막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로봇공학의 성지가 되고 전 세계가 우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날을 위해 저는 지금 지옥 같은 중국을 떠나 내 나라, 내 조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저들의 비웃음은 제 열정의 기름이 되었고 저들의 조롱은 제 엔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 로봇의 시대가 열릴 준비를 마친 겁니다. 연구소에 도착한 첫날, 동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진호 씨, 정말 그 좋은 대우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중국은 지금 로봇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다는데 우리는 예산도 부족하고 장비도 낡았잖아요. 동료의 말에 저는 그저 빙그레 웃어 보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머리를 더 쓰면 되고 장비가 낡았으면 우리 손으로 직접 고쳐 만들면 됩니다. 중국이 가진 건 돈이지만 우리가 가진 건 끝까지 물어뜯는 뚝심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밤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좁은 연구실에서 기름때를 묻히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 알고리즘을 수정합니다. 중국이 거대한 자본으로 세계의 인재들을 사모을 때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기술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상해의 그 빗물 젖은 밤을 떠올립니다. 나를 비웃던 왕웨이의 그 오만한 얼굴을 생각하면 다시금 주먹에 힘이 들어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비웃습니다. 한국이 무슨 휴머노이드냐, 그냥 가전제품이나 잘 만들어라. 외신들의 조롱 섞인 기사를 보며 우리는 입술을 깨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로 증명하는 법이니까요. 우리의 아틀라스는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단단하게 근육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차 연구소의 옥상, 강진호는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등 뒤에서는 아틀라스가 기계적인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연구원들의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 찬란한 승리의 여운이 아직도 이곳을 뜨겁게 감돌고 있는 것이죠.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10년 전 저를 빗물 섞인 길바닥으로 내던졌던 시노테크의 왕웨이 회장입니다. 그는 지금 4세기 되어 애걸볼걸하고 있습니다. 강 선생,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우리가 제시했던 금액의 10배, 아니 100배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그 제어 알고리즘의 비결만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수신 거절 버튼을 누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절대로 진실한 가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처절하게 깨닫고 있을 겁니다. 중국 로봇 산업은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신뢰를 잃고 침몰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로봇 공학의 성지로 우뚝 섰습니다. 독일, 미국, 일본의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우리 현대차 연구소 앞에 줄을 서서 기술 제휴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진호 씨, 대통령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국가 훈장 수여가 결정됐답니다. 팀장님의 목소리가 떨려옵니다. 우리 연구원들 모두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시울을 붉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한국은 안 된다. 기술도 자본도 부족하다며 우리를 비웃던 세상의 편견을 보란듯이 꺾어버린 대한민국 기술자들 모두의 승리인 겁니다. 저는 아틀라스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립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지만 제게는 그 어떤 생명체보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조국을 향한 일편단심이 이 강철의 몸체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이 작지만 강한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도
오직 우리의 정직한 뚝심과 배짱만으로도 충분히 세게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아틀라스가 노을을 향해 당담하게 고개를 듭니다. 그 강철의 시선 끝에는 이제껏 누구도 가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가슴 벅찬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속 강진호 연구원이 10년의 세월을 견디며 기적을 일궈낸 그 뚝심, 사실 그 마음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걸어오신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공장을 세우고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내시고 마침내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신 그 위대한 배짱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흘리신 그 피땀 어린 세월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젊은 기술자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런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로봇 아틀라스가 물구나무를 서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었던 그 든든한 밑거름은 바로 삶으로 증명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이었음을 저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조금 고단하고 외로우신가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버텨온 그 세월이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 댓글 하나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못난 작가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모여 더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대한민국인의 자부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고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영웅이시고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내일도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여드릴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